딸의 복수를 위해 트럭을 몰고 달려든 엄마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치고 말았어요. 이게 드라마야 현실이야 싶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정숙희가 채화영의 아들 강준호를 향해 맹목적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그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인물이 뛰어들어요. 바로 오장미. 엄마를 막으려던 딸이 대신 트럭에 치이고 정숙희는 내가 또 내 딸을 쳤다는 공포 속에서 현장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복수의 칼날이 빗나가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베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같이 뜯어봐야겠어요. 이번 회차는 정숙희의 완전한 기억 회복으로 시작돼요. 기억이 돌아왔다는 게 단순히 사실을 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딸 설인이 죽음으로 내몰린 그 순간의 공포와 고통이 기억과 함께 통째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숙희한테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감정의 폭발이에요. 자식 잃은 고통이 어떤 건지 너도 당해봐야 해. 이런 뉘앙스의 감정이 온몸을 지배한 상태에서 그녀는 채화영의 아들 강준호를 표적으로 삼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았으니 내 아들도 똑같은 공포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숙희가 진짜로 강준호를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겁을 주려 했던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그녀는 결국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딸을 잃은 엄마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이성의 끈을 놓은 순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다시 자기 딸이었다는 것이고요. 오장미가 엄마 안 돼! 라고 외치며 준호를 밀어내는 장면. 이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정숙희를 지켜온 오장미의 본능적 반응이에요. 자신이 다치더라도 엄마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으려는 거죠. 이 모녀 관계의 핵심이 딱 이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어요. 정숙희가 체포되는 장면에서 그녀의 표정 보셨어요?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에요. 내가 또 내 딸을 다치게 했다는 자기 혐오와 공포가 뒤섞인 그 눈빛. 이 캐릭터가 단순한 복수극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연기였어요. 병원 응급실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소름 포인트였어요. 혼전 상태로 누워있는 오장미를 내려다보는 채화영. 근데 그 표정이 걱정이 아니에요. 섬뜩한 미소예요. 여기서 채화영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했는지가 드러나요. 장례식장에서 이미 오장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번 사고는 채화영한테 위기가 아니라 계획의 완성이에요. 의식을 잃은 장미의 지문을 채취해서 서류에 강제로 날인하는 장면. 드림그룹 지분 양도 서류, 그리고 마설인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된 서류. 채화영이 이미 준비해둔 거예요. 오장미가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기회를 포착한 건지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채화영의 대사가 정말 무서운 건 그 안에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을 죽인 대가야 라는 말. 자기가 설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 오장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꾸는 채화영식 논리 구조. 이게 이 캐릭터가 무서운 이유예요.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자기 서사 안에서 완벽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마설인으로 살아야 해라고 선언하는 장면에서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신분을 빼앗는다는 건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오장미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강백호 캐릭터가 이번 회차에서 한 단계 성장해요. 장미의 장례식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하는 강백호는 강준호의 멱살을 잡는 수준으로 압박하는데요. 너랑 채화영, 내 손으로 반드시 파멸시킨다는 뉘앙스로 선전포고를 날리는 거죠. 근데 강준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차갑게 장미는 이미 죽었어, 현실을 받아들여라고 맞받아치거든요. 이 장면에서 강준호가 단순히 악역의 하수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자기만의 계산이 있어요. 채화영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채화영을 경계하고 있는 인물. 이강혁한테도 장미씨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당신 적이 된다고 경고하잖아요. 엄마와 자신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강혁. 이 인물이 정말 흥미롭게 변화하고 있어요. 채화영과 오랫동안 공범 관계였던 이강혁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좀 들여다봐야 해요. 한 영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데 채화영이 필요에 따라 자신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걸 감지하는 거거든요. 공범이라는 건 결국 서로를 위협의 도구로 삼는 관계잖아요. 이강혁이 그 본질을 이제서야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스패너와 립스틱 모양 USB 이게 이번 회차의 가장 중요한 복선이에요. 이강혁이 숨겨둔 범행 도구와 비밀 파일. 이걸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채화영에 대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번 공범의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이 배신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 이강혁이 바로 그 과정을 밟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눈을 뜬 오장미 앞에 나타난 사람이 채화영과 강준호예요. 엄마도 아니고 백호도 아닌 자신의 적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오장미가 엄마는 어디 있어요? 백호 씨는요? 라고 물을 때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 그 간절함을 채화영이 잔인하게 짓밟아요. 내 엄마는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갔고 넌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됐어. 이 한 문장으로 오장미의 현재 처지가 완벽하게 정리되거든요. 더 이상 오장미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건 오장미의 반응이에요. 울음을 터뜨리거나 절규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삼키면서 뭔가를 결심하는 표정이거든요. 채화영이 들이미는 협박 조건들 엄마 정숙희의 안전, 강백호와 오태평의 안위 이 모든 게 오장미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요. 마서린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오장미는 두 가지 다짐을 해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채화영의 게임에 들어간다. 둘째, 동생 서린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낸다.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오장미는 마서린이라는 가면 속에서 둘 다 이루려고 해요. 적의 심장부에서 적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에요. 독해지기로 마음먹는다. 이 표현이 이 캐릭터의 전환점을 완벽하게 보여줘요. 착한 오장미는 이제 없어요. 마서린의 얼굴을 한 복수기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내가 오장미였다면 마서린이라는 가면을 쓰고 버텼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이유는 마서린이 되는 순간 오장미가 잃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강준호가 채화영에게 장미씨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는 장면,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채화영의 아들인 강준호가 엄마한테 이런 경고를 날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모자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준호는 아직 채화영의 편이에요. 하지만 채화영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서린에게 했던 걸 장미에게도 반복할 수 없다는 선이 준호 안에 생긴 거예요. 흥미로운 건 준호의 동기예요. 장미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드림그룹 지분에 대한 야욕이 있어요. 채화영의 페이퍼 컴퍼니 지분을 가로채 드림그룹을 독식하려는 준호의 계획 이게 결국 엄마 채화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준호가 장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을 위해 장미를 이용하는 건지 아직은 모호해요. 그 모호함이 이 캐릭터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마대창 회장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처제로부터 마동석이 입양하였고 정숙희가 진짜 잃어버린 친딸 은혜를 닮았다는 말을 듣는 장면. 마대창 회장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자신이 친아들이라 믿고 키운 마동석이 실은 입양하였다면 그리고 진짜 친딸이 따로 있다면 드림그룹의 정통성 전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마 회장이 비밀리에 정숙희를 빼내려 움직이고 채화영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이번 회차에서 뿌려진 가장 큰 복선이에요. 원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채화영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신호거든요. 드림그룹 이사회 장면은 이번 방영분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마대창 회장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명분으로 해임하고 준호를 후계자로 앉히려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판이에요. 마 회장은 무력화됐고 장미는 신분이 지워졌고 강백호는 증거도 없이 분노만 하고 있으니까요. 채화영이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가장 안도하는 순간에 균열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사회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드레스업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와요. 마서린. 아니, 오장미예요. 적의 심장부에 적의 가면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이 장면의 연출이 정말 탁월한 게 장미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서 더 이상 피해자의 냄새가 안 나요. 압도적으로 주도권을 쥔 사람의 등장이에요. 그리고 장미가 꺼내는 카드 이강혁이 건넨 채화영의 페이퍼 컴퍼니, 비리 장부와 지분 불법 양도 서류. 이강혁이 결국 채화영을 배신하고 장미 편에 선 거예요. 이강혁의 배신이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채화영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공모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선 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오래 쌓인 데이터의 결과예요. 채화영이 결국 자신을 버릴 거라는 확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이강혁이 립스틱 USB에 담아온 비밀들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이 사람이 몇 년치 공범 생활을 걸고 배신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채화영의 패배를 예고해요. 여러분은 이강혁의 배신 예상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 타이밍은 몰랐어요. 조금 더 끌 줄 알았거든요. 궁지에 몰린 채화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요. 마동석과 정숙희가 남매 관계였다는 폭로. 그래서 설인이 근친으로 태어난 가문의 수치라는 주장. 이건 너무 잔인한 카드예요. 이미 죽은 설인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거든요. 채화영이 얼마나 절박한지가 느껴지는 동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선을 넘는 사람인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데 단 몇 초가 안 걸려요. 마대창 회장과 강백호가 이사회장에 함께 걸어 들어오거든요. 마 회장이 직접 동석이는 내 친핏줄이 아니라 입양하였다고 선언하면서 채화영의 주장 자체를 무력화해요. 그리고 강백호가 꺼내는 두꺼비 무늬 비단 주머니. 이게 마대창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수저 무늬와 일치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강백호가 마대창 회장의 진짜 혈육, 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반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보면 한영자가 강백호를 입양할 때 가지고 있던 주머니가 복선이었던 거예요. 한영자는 자신이 키우는 아이의 출신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혀 몰랐는데 주머니만 물려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쪽이든 강백호가 마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채화영과 강준호가 쌓아온 모든 계획의 전제를 뒤흔들어요. 드림그룹은 준호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강백호의 것이었던 거예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얼어붙은 것도 당연해요. 이건 단순한 지분 싸움이 아니거든요. 강백호가 후계자가 된다면 채화영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범죄가 드림그룹 내부에서 자동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마설인의 이름을 달고 차갑게 미소 짓는 오장미와 그녀를 바라보는 강백호.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어요. 서로 살아있다는 안도, 이렇게 만나야 했냐는 슬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에 대한 각오.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감정극이라는 게 이 눈빛 하나로 증명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강백호의 출생 비밀이 공개된 이후 전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화영은 코너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번 회차에서 충분히 봤잖아요. 설인 관련 폭로를 보세요. 자기가 불리할수록 더 잔인한 카드를 꺼내거든요. 강백호가 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로 밝혀진 다음 회차에서 채화영이 강백호의 출생 서류나 주머니의 진위를 법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입양 기록이 조작됐다. 주머니는 증거가 안 된다 같은 식으로요. 이강혁의 배신에 대해서도 역공을 준비할 거예요. 이강혁이 꺼내는 USB 자료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강혁 자신의 범행 증거를 먼저 터뜨려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나리오. 채화영이 그동안 이강혁의 범행 증거를 별도로 보관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공범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보험이니까요. 이 경우 다음 화는 채화영의 마지막 불꽃 같은 반격으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될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 강준호가 채화영에게 장미씨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도 당신적이라고 말한 복선이 있잖아요. 채화영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패배하고 장미를 마설인으로 가뒀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준호가 먼저 채화영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채화영의 아들이지만 채화영의 방식과는 결이 달라요. 이번에 드림그룹 독식 야욕을 드러냈는데 채화영이 발목이 된다고 판단하면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강준호가 드림그룹의 지분 일부를 조건으로 오장미 진영과 거래를 시도하는 시나리오. 이강혁이 배신했고 준호까지 이탈하면 채화영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이 경우 파국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번 회차에서 뿌린 복선이 이쪽을 더 강하게 가리키거든요. 어떤 방향이든 채화영에게 남은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사람, 그래서 더 무서운 거거든요. 잃을 게 없어지면 진짜 위험해지니까요. 강백호가 드림그룹의 진짜 후계자로 밝혀진 이제 모든 판이 뒤집혔어요. 다음 화에서 오장미는 마설인의 가면을 계속 쓰고 채화영을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하고 오장미로 돌아와 정면 승부를 선택할까요? 가면을 쓴 복수는 완벽하지만 가면을 쓴 채로는 강백호 곁에 설 수 없어요.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이기느냐, 오장미로 돌아오느냐, 그 선택이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을 결정할 거예요.